네, 이제 중학교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대치동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아이들이 과고, 외고, 영재고 같은 특목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의대에 가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머니들이 미리미리 좀 선행을 많이 빼고 싶으셔서 수학 공부들을 정말 많이 시켜요. 중학생 때 제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수학 선행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저희 대답은 한 학기만 충분해요. 왜냐, 내가 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기였고 또 제가 막 열심히 수학 과외를 열심히 했을 때만 해도 한 학기 과외 정도는 충분히 학교 성적 잘 나오고 본인이 목적하는 거를 잘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뭐 1년, 2년 뭐 크게 선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느껴본 바로는 한 학기 선행은 조금 고득점을 맞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시켜라. 네, 그렇게 좀 저희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따라간다고 해서 진도를 막 팍팍 나갔을 때 2년 뒤, 2년 선행, 3년 선행을 했을 때 문제점은 2년 앞선 선행은 풀고 있지만 지금 자기의 현 학년의 문제는 또 잘 못 푸는 그런 또 새로운 문제점이 생겨요. 그거는 아마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등한시하고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쉽게 얕잡아봐서 점수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실수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막 다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저는 수학 선행은 좀 두 파트로 나눠서 자기 학년 거, 그 다음에 선행 진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가는 학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KMO라든가 영재고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들도 되게 많이 풀어요. 그래서 뭐 CMS라든가 올림피아드 이런 데서는 아이들 성적 같은 것도 서로 경쟁시키면서 쫙 공표하면서 어떤 승부욕도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뛰어난 1%가 아닌 이상은 그냥 평범한 아이들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은 평범하잖아요. 네, 이렇게 평범한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꼭 자기 진도를 놓치지 말고 자기 진도와 선행을 같이 나가야 학교 성적도 잘 나오고 또 상급 학교를 진학했을 때도 또 뒤처지지 않고 상위권에서 두각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중학교 성적이 사실은 특목고에 가지 않는 한은 크게 쓰이지는 않아요. 쓰이진 않지만 또 자존심이잖아요. 내가 몇 점 맞았다, 몇 등 했다, 이런 것이 아이의 자존심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기 학년도 놓치지 않았으면 하고, 또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 대치동 아이들은 특목고가 자신들의 굉장히 큰 목표였어요. 당연히 특목고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고, 외고, 영재고 많이들 준비했는데 요즘에 와서 추세가 약간 달라진 게 아무래도 대입 전형에서 블라인드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가리고 입학사정관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목고보다는 나는 조금 일반고 가서 1등급을 맞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친구들이 많아서 고등학교도 조금은 중심가가 아닌 곳으로 일부러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중1, 중2 때는 열심히 영재고, 과고를, 민사고를 타깃으로 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막판에는 일반고로 진학을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일반고는 뭐 내신 받기가 쉽고 뭐 영재고 과고는 내신 받기가 어려워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일반고에서도 1등급, 2등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재고를 준비했던 아이들은 뭐 선행을 3번, 4번 돌렸고 고난이도 문제까지 다 다루어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1등급의 자리를 절대 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싸움이 3등급 싸움이라는 얘기도까지도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등급이다. 정말 운이 좋으면 2등급까지. 그 이상은 절대 못 따라간다는 말도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우리가 현실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많이 선행을 빼주는 게 이제 와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한 것 같아요. 변했어요. 제 마음이 변했고, 또 이제 아이들도 중학교부터 조금씩 사춘기가 오기 시작해요. 사춘기가 오기 시작해서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죠. 공부하라고 해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놀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게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한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학교 때 조금 멋모르고 부모님이 시킬 때 많이 따라와주면 그때 많이 시켜놓으면 중학교 3년 해놓은 걸로 고등학교 때 먹고 산다 뭐 이런 말도 또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의 선행은 나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심도 잃어버리지 말고 선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면서 꼭 어머님들이 체크해 주시는 것도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들 돈을 받고 하는 것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지만 부모님께서 잔소리가 아닌 한 번쯤 뭘 배우고 있는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숙제는 제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셨어야 아이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학원을 신청할 때 그 학원 숙제 많아요? 숙제 적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숙제가 너무 많아서 싫다하시는 분도 계시고 숙제가 너무 적어서 싫다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숙제라는 거는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부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가 많은 학원은 공부 많이 해오라는 거라서 저는 좋게 바라봐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소화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숙제라는지 아니면 이 학원은 너무 좋은데 숙제량이 너무 벅차다 그러면 좀 선생님이랑 합의를 하셔서 조금 아이가 풀 수 있는 현실적인 선에서 숙제량을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또 좋을 것 같고 학원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 상담도 해보시고 어떤 교재를 쓰는지 선생님 성향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학원을 선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어느 선생님 수업이든 아이들은 그냥 다녀요. 좀 불만은 있지만 그냥 다니지만 중학교 때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아이와 맞는 선생님을 만나는 건 정말 행운이고 또 똑같은 학원에서도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똑같은 책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지만 또 밤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선생님 가르치는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들께서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서도 예를 들어 중3 기준으로 반이 7개다. 똑같은 레벨이 7, 8개인데도 여자 선생님 계시고 남자 선생님 계세요. 근데 아이들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반을 이동을 했는데 너무 좋다 그 선생님이. 또 반 이동을 했는데 그 선생님 별로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처음 세팅될 때까지는 네, 그런 거 체크해 주시는 것도 또 잊지 말고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과를 다니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쯤 되면 과학에 대한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또 살짝 와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과학 공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이 아이들이 선행을 하면서 수학 들어오죠, 과학하면서 아이들이 영어까지 학원을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무슨 말들을 하나 하면 영어는 초등학교 때 다 마스터를 해야 된다. 6학년 때까지 모든 걸 영어를 끝내놓고 중학교 때는 분위기가 수학으로 넘어와요. 수학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영어는 간만 잃지 말아라. 간만 잃지 말기 위해서 주 1회로 줄여주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힘들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놓치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보면 이제 수학에 중점을 두면서 영어 공부들을 손을 놓는 순간 특히나 남자 이과 친구들은 영어를 하기를 싫어해요. 고등학교 가서 영어가 발목을 잡아요. 물론 수능 영어는 쉽게 나오지만 아이들이 내신을 따야 되잖아요. 수학 내신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영어 내신이 너무 안 나오면 또 전체적인 내신에 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영어도 최소한 주 1회라도 주 1회를 해주는 학원들이 또 있거든요.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 번이라도 감을 잃지 않게 넣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다시 수학 얘기로 돌아와서 중학교 때 수학을 고등학교 수학을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 문과 학생인 경우와 이과 학생인 경우가 조금 다른데 문과인 경우에는 고등 수학 과정이 수상수와 수원 수투까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수원 수투 한 학기 고등학교 한 학기 과목 분량을 현행으로 나갔을 때 두 달을 두 번 돌더라도 네 달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이 친구가 이과를 갈 친구다 하는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 이외에 미적도 해야 되고 학통도 해야 되고 기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많이 해주어야지만 고등학교 갔을 때 최소한 2등급에서 자신의 성적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변에 수학을 중학교 때는 두 과목을 학원을 두 군데를 보내는 엄마들도 되게 많으세요. 하나는 다 같이 하는 거라면 하나는 과외를 낸다거나 해서 클리닉처럼 모르는 문제를 1대1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대형 강의, 여기서 말하는 대형 강의는 중학생이라고 해도 20명을 넘지 않거든요. 15명, 20명 이 정도인데도 또 그렇게 아이들이 많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또 잘 안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서브로 과외를 넣거나 아니면 3대1, 2대1, 5대1 이런 작은 소수정의 학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를 주말에 하나씩 넣어서 메인으로 나가는 거에 보조 역할을 하는 그렇게 아이들의 수학학원을 세팅해 주는 집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의 스케줄을 시간표를 짜실 때 이 아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것인지 아니면 학원을 또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애가 또 힘들어하기 때문에 학원을 또 안 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성향이나 체력도 보시고 또 잘 따라와 주는지 이런 것도 보시면서 수학 공부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불쌍해지는데 또 우리가 대학이라는 현실 속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저도 아이들 학원 세팅해 줄 때마다 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좋지만은 않아요. 좀 우리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렇게 잘하면서 대학을 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학창 시절 한 5년 투자해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하고 또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다 나중에 다 기반이 돼서 또 인생을 살 때도 힘이 된다면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또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 다 준비 잘 하셔서 초등, 중등 열심히 공부하셔서 고등에서도 좋은 성적 받기를 저도 바라면서 또 다음엔 고등 영상 찍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